1890년대 미국 캔자스의 평원에서 소녀 도로시는 회색 톤의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며 집 전체를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중서부에서 실제로 빈번했던 토네이도 현상을 반영하며 판타지 모험의 서막을 알립니다. 도로시는 이 회오리로 인해 완전히 낯선 세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오리가 멈춘 후 도로시는 생동감 넘치는 컬러의 무니킨 땅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1900년대 초반 아르누보 양식의 화려한 색채로 디자인된 판타지 세계입니다. 작은 키의 무니킨들은 밝은 파스텔 톤의 전통복을 입고 도로시를 환영합니다. 노란 벽돌길은 이후 모험의 주요 경로가 되며 이 장면은 원작 소설이 출간된 1900년대 미국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도로시는 동쪽 나쁜 마녀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마녀는 19세기 미국의 마녀 전승을 반영한 캐릭터로 빗자루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도로시의 빨간 루비 구두는 원작에서 은색이었으나 1939년 영화에서 더 시각적 효과를 위해 변경된 요소입니다. 이 장면에서 도로시는 에메랄드 시티로 가야 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확립하게 됩니다. 노란 벽돌 길에서 도로시는 두뇌를 얻고 싶어하는 허수아비를 만납니다. 허수아비의 모습은 19세기 미국 농장의 전형적인 허수아비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해진 청키니 천과 밀짚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당시 농업사회에서의 지식에 대한 갈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허수아비는 이후 도로시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에메랄드 시티로 향합니다. 숲속에서 만난 양철 나무꾼은 19세기 말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완전히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의 몸은 당시 급증하던 기계화에 대한 은유입니다. 녹슨 상태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는 도로시 일행에게 구출됩니다. 양철 나무꾼은 심장을 얻어 인간다운 감정을 체험하고 싶어하며 이는 산업화 시대의 인간 소외 문제를 드러내는 작품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도로시 일행은 겁이 많은 사자를 만납니다. 이 사자는 화려한 갈기를 가진 재즈 시대 스타일의 캐릭터로 1920년대 미국의 사회적 불안을 반영합니다. 사자는 외모와 달리 극심한 자신감 부족을 겪고 있어 용기를 얻기 위해 일행에 합류합니다. 이 만남은 오즈의 세계가 지닌 또 다른 심리적 상징성을 보여주며 당시 사회에서의 남성성 개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에메랄드 시티로 가던 일행은 서쪽 나쁜 마녀가 설치한 양귀비 밭의 함정에 빠집니다. 붉은 양귀비의 최면 효과는 19세기 아편 중독에 대한 은유로 해석됩니다. 도로시와 사자는 깊은 잠에 빠지지만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의 도움으로 구출됩니다. 이 장면은 원작이 쓰인 1900년대 초반의 사회적 문제를 판타지로 표현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도로시는 서쪽 나쁜 마녀의 성에 납치됩니다. 어두운 성의 분위기는 고딕 양식과 19세기 공포 문학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마녀는 날아다니는 원숭이 부하들을 이용해 도로시를 위협하지만 도로시가 우연히 물을 뿌리자 녹아내리며 죽음을 맞습니다. 이 장면은 1939년 영화에서 더 극적으로 각색되었으며 원작과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에메랄드 시티에서 일행은 오즈의 마법사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실제로는 커튼 뒤에 숨은 평범한 노인으로 19세기 미국의 사기꾼 전승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입니다. 풍선을 타고 오즈에 왔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권위에 대한 맹신과 진실의 상대성을 보여주며 당시 사회에 대한 풍자적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시는 오즈의 풍선을 이용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계획이 틀어집니다. 대신 그녀는 빨간 구두의 마법을 이용해 캔자스로 돌아옵니다. 이 결말은 원작과 영화에서 차이가 있으며 여기서는 원작을 따라 은색 구두가 아닌 빨간 구두를 사용합니다. 모험을 통해 도로시는 진정한 가치의 의미를 깨닫게 되며 이는 20세기 초 아동문학의 교훈적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